안녕하세요. 영수실 이윤창 전문 상담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가시덤불 속을 맨발로 걸어가는 일과도 같다고 느껴집니다. 처음엔 그저 한두 번 스치는 정도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에 찔린 상처는 아물 틈 없이 덧나기 시작하고 그런 날카로운 고통들은 어느새 내 마음 깊숙한 곳, 심장까지 파고들게 되죠. 그 사람의 이상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심지어 오늘의 감정 기복에 따라 내 하루의 온도까지 쉽게 뒤바뀌어지곤 하는데요. 만약 현실적으로 이혼이 어렵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서적 이혼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마음을 끊어내는 일이 아니라 흩어진 나의 중심을 되찾기 위해 오랜 고심 끝에 내려야 하는 나를 위한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처럼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원하면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다른데요.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사가 빠져버린 장난감처럼 시간이 흘러도 늘 도돌이표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 태엽을 감고 조율해보아도 고장난 구조는 쉽게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그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매번 놀랄 필요도 없으며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 그는 바뀌지 않을 테지만 내가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순간 멈춰있던 나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버틸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지속되면 어느새 내 삶은 갉아먹히게 됩니다. 오늘은 폭풍이 올까? 내일은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 늘 불안에 시달리는 삶 속에서 나는 점점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설 수 없게 되죠. 걱정이 습관이 되고 하루하루가 악몽처럼 펼쳐질 텐데요. 이제 중요한 건 더 이상 나로와의 관계 위에 내 삶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불안한 바탕 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만의 자리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멀리 있는 이상적인 삶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울 아주 작은 기둥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더 의미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를 들면 주중 하루는 나를 위해 산책하기. 마음에 남았던 책 한 권 읽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로와 나 사이의 정서적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너의 세상은 너의 것,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 선을 또렷이 그을 때 그 사람의 불안정한 진동이 더 이상 내 감정 깊은 곳까지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내 자존감입니다. 끝없는 비난, 반복되는 가스라이팅, 내 감정을 철저히 무시당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잘못된 사람인가? 내 생각이 이상한가?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죠.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마음의 피부를 서서히 무디게 만듭니다. 무력해지는 느낌은 젖은 담요처럼 몸 위에 내려앉아 내 본래의 감각들을 점점 굳어지게 만드는데요. 이럴 때 나를 잃어버린 듯한 감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일상을 다시 붙드는 작은 행동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었다. 식사를 잘 챙겨 먹었다. 미뤘던 정리를 하나 마쳤다. 이런 단순한 행동들조차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신호가 되어줍니다. 작은 성취가 계속 쌓이면 무너졌던 자존감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다시 믿게 되는 순간 그 어떤 외부의 평가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픔을 말해도 괜찮다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서 서서히 썩어갑니다. 꾹꾹 눌러 담은 슬픔과 억울함은 오래된 우물처럼 탁해지고 내 안을 천천히 잠식하게 되죠. 남들에게 피해 줄까봐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그렇게 삼킨 말들이 언젠가는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맙니다. 이제는 말을 꺼내도 괜찮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또는 상담사나 지지해줄 수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말하는 것은 닫혀있던 우물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햇빛을 들이는 일입니다. 비록 처음엔 눈부시고 낯설 수 있지만 그 빛이 있어야 내 마음이 다시 맑아질 수 있죠. 억눌렀던 내 마음을 말로 꺼내는 일은 단순한 고백의 수준을 넘어 회복을 향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 나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곁에서 우리는 늘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도, 감정도, 돈도 늘 아끼고 조심하며 삶 전체를 조율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채찍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기, 따뜻한 커피 한 잔 천천히 음미하기, 마음 같던 취미를 조용히 다시 시작해보기. 이런 소소한 기쁨을 죄책감 없이 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만히 숨죽여 있던 나를 다시 꺼내어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었지. 지금은 너를 먼저 돌봐도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꽃잎에 햇살이 닿는 순간처럼 천천히 내 마음을 피어나게 합니다. 이제 나는 내면의 어린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듯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 나를 지켜갈 준비를 갖춰나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정서적 이혼이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끈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 끈을 더 쥐고 있다간 내 감정만 파열나고 불안정한 파장은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서적인 이혼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건강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을 끊는 것을 넘어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정서적으로 이혼한다는 것, 그것은 고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